알렉산더 테크닉이 아직까지 특히나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인데, 최근에 이제 나 혼자 산다에서 유아인 씨가 하는 훈련으로 반짝하고 이렇게 좀 인기가 있어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을 처음 접한 지는 2016년부터니까 거의 뭐 3년 정도? 꾸준히 해온 건 아니고 중간에 또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해봤다가, 분명히 이게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데 제가 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잠깐 이제 내려놨다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문득 또 기억이 나면 또 레슨 받으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고, 이 책을 지금 제가 최근에 지금 거의 다 읽어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거의 확신했어요. 제가 악기가 도저히 안 되던 15년 동안 하던 악기가 한순간에 몸 상태가 망가진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 마주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웠는데, 이 알렉산더 테크닉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되게 좀 깊게 와닿는 구절들을 몇 구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FM 알렉산더 테크닉의 창시자 알렉산더의 가르침,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총 4권을 집필을 하셨는데 이거의 총 요약본이고요. 제가 읽어드릴 페이지는 86쪽, 학습과 감각인식이란 파트입니다. 1장, 교육과 재교육. 교육 분야에서도 원칙 없이 여러 신개념들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혼동과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음을 입증한다. 분명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와 수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양극단을 자주 오가고 있다. 모두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정 원칙에 따라 잠재의식적인 면에서 개혁을 시도했고, 그들 모두 그들이 얻은 결과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았다. 자가학습을 포함한 모든 배움에 있어 자신이 쓰거나 말하려는 단어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 갖춰져야 한다.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로 쓰려면 이 개념에 맞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이 새롭게 착안한 것은 언제나 선생님이 지닌 개념과 동일해야만 한다는 조건에서 교육은 이루어진다. 이런 교육에서는 현실적으로 학생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해할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되며 배움은 실패로 돌아간다. 어떠한 생각에 대한 개인적인 개념의 명확성은 현재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 및 감각인식의 기준에 달려있다. 현대의 교육법은 중요한 이 부분을 간과했다. 신뢰할 수 없고 때로는 망상적인 감각인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다. 선생은 의자에 앉아있을 때나 서 있는 동안 어린이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사용을 최악의 방법으로 습득하고 있는 것을 예방해주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 주입식 학습은 기억력을 나쁘게 하고 언제나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공포 반사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흥분되어 있다. 이러한 공포 반사에 의한 흥분이 매일같이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발생되면 이러한 자극은 감정과 연관되어 호흡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준다. 뿐만 아니라 깊이 잠잘 때처럼 호흡을 최소한의 활동으로 감소시켜버린다. 공부하는 동안에 호흡 기능과 다른 생체 활동이 점점 더 감소하게 되면 학생은 여지없이 꿈꾸는 듯한 몽롱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 페이지에 이제 부연 설명이 하나 붙여져 있는데, 어려서부터 맞다 틀리다 혹은 잘했다 잘못했다 식의 어른들 판단에 내맡겨진 감각인식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메커니즘은 정답을 목적으로 하여 긴장하게 된다. 특히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집단적 비교는 아이들의 정서에 냉혹한 사회 경험을 생존 반사 체계로 받아들여 극한의 공포와 유사한 심신장애를 불러일으킨다. 제가 딱 여기 부연 설명을 읽으면서 이거 정말 내 얘기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악기를 하던 공부를 하던 보통은 거의 95% 이상의 선생님들은 그거 맞아,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했어, 잘했어, 이런 식의 판단에 엄청나게 이거가 주입적으로 들어와요. 어렸을 때부터 거의 10년 넘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없을 때도 혼자서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이 훨씬 더 기니까 그때도 끊임없이 저한테 그 검열을 하는 거예요. 강박적으로, 집착적으로. 저는 좀 그게 심한 편이었고, 그런 식으로 이 알렉산더 테크닉 책에서는 디렉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종의 속에 마음속으로 스스로가 주는 어떤 지시어들이 끊임없이 그냥 그런 몸의 긴장을 초래하는 말들로 범벅이 되는 거죠. 아주 장시간 동안. 그러면 사실은 바이올린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과정, 연습 과정들이 엄청난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 특히 머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속에 온몸이 이제 굳은 채로 그냥 단순히 연습이라는 과정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연습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한데,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무조건 반복을 해서 그냥 숙달되게 한 다음 무대를 올라가든 시험을 치러 어디를 가던 그 연습했던 거 그대로 해야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너무너무 익숙해졌었고, 이렇게 하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졸업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을 통해 완전히 근본부터 잘못됐었구나, 그거를 여지없이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종종 공황 상태가 되고 학습 부진화 취급을 받게 된다. 이제 앞에서 학생은 호흡 기능과 다른 생체 활동이 점점 더 감소하게 돼서 마치 몽롱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이제 공황 상태로 되고 학습 부진화 취급을 받게 되기도 한다. 밖에서 뛰어놀기, 신체 운동과 자유로운 표현은 이러한 신체적 결함을 예방하고 감정적,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래 지니고 있던 최대 능력까지는 회복시키지 못한다.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신체 단련, 체형 교정, 호흡 운동, 체육 등 모두 매우 필요한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근력 운동이나 체조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억지로 교정하려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교육적 요구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 주범은 목적의식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에 있다. 특정한 것을 가르치고 그에 해당될 정답만을 찾도록 유도한다. 이것은 새로운 생각과 경험이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 몸과 마음의 나쁜 태도를 만들고 심각한 기억 감퇴를 가져다 준다. 이런 문제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도전할 새로운 생각과 경험들을 어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여기게 만들어 자신들의 잠재 능력을 발휘해 보려 하지 않는다.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이 목적의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목적의식이 인간만이
어떤 진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오로지 인간만이 어떤 목적의식 때문에 이 자세나 여러 가지 이 신체들이 현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냥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 목적의식을 향한 몸의 사용이 아닌 매 순간 매 순간 현존할 수 있는 이 진행 과정을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지 인간이 온전하게 정말 웰빙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